자, 평행사면이 있는데 평행사면 A, B, C들이야. 10-2번은 뭐야? 자, A, B, C, D가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8이 되고 여기는 일단 10이 되는 거지? 자, 근데 BD의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로 했어? 요게 12가 된대. 근데 요거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일단 평행사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 간단하게 그러면 평행사면 넓이는 S는 AB sin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얘하고 얘의 변의 길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10을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가 짠 적으면 세 변의 길이를 아는 하나의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고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하나의 각을 알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12의 제곱 144는 10의 제곱 100 플러스 8의 제곱 64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곱하기 8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볼 수 있겠지? 네. 그러면 2, 8에 16 160의 코사인 세타가 20 그러니까 이거 이쪽으로 오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면 그치? 8분의 1이면 여기가 뭐가 되고? 여기가 일단은 8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65? 크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냐면 8분의 65가 돼야 돼. 루트 65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10 곱하기 8 곱하기 8분의 루트 65가 되는 거고 그래서 10 루트 얼마가 된다? 65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지금 여기 8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A, B, C 그런데 P라는 점을 하나 잡은 거야. P는 어떻게 된 거야? P를 잡았어. 여기를 2대 1로 내분한 점이고 그 다음에 Q를 잡았어. Q는 어떻게 잡았어? 여기를 2대 3으로 내분한 점으로 P를 이렇게 잡은 거지.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된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ABC 자 ABC야. ABC의 넓이와 삼각형 APQ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얘네들이 나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변의 길이가 몇 대 몇으로 쪼개졌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두 개의 삼각형의 변은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다. 즉 얘가 2대 1이면 여기를 2A라고 놓게 된다면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2대 3이니까 여기를 2B라고 놓는다면 여기는 3B가 되는 거야. 그런데 두 개의 삼각형을 봤는데 여기를 세타라고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렇다는 얘기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A 곱하기 5B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 삼각형 AP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2B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대 얘니까 얼마가 돼? 2분의 15 AB 사인 세타 대 얼마가 돼? 2분의 4 AB 사인 세타가 되면 얼마가 돼? 15 대 4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 돼? 네. 자, 지금 현재 보면 밑면에 반지름이 2인 하나의 원뿔이 있다고 했어. 이렇게 원뿔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2가 된 거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P가 OB의 중점이고 P를 OB의 중점으로 P를 잡고 그 다음에 표면에 따라서 AP를 잇는 최단거리를 구한다. AB는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러한 식으로 그린다는 얘기가 되겠지. 최단거리를.
그럼 딱 반이란 얘기가 되겠네.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일단 최단 거리를 구하라 했으면 얘를 일단 뭐부터 해줘야 돼? 전개도를 먼저 그려줘야 되겠지. 자, 전개도를 그리면 좀 더 크게 그리자. 자, 중심각은 얼마야? 자, 여기 중심각이 얼마야? 몇 도야? 몇 줄? 중심각 120도가 된다? 그, ES 2, 4 그냥 나와요 여기? 자, 중심각 알아두는 것도 괜찮아. 세타는 뭐냐면 360도 곱하기 큰 원의 반지름 분의 작은 원의 반지름이야. 이해가 돼? 자,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P로 잡으면 여기를 P로 잡잖아. 그럼 여기에 반으로 뚝 잘라야 되겠지. 일단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여기가 정확히 반이라고 A, B가 지름이라고 있으니까 양쪽으로 있으니까 정확히 반을 쪼개서 맞는 요 점이 이렇게 선을 긋은 게 요게 바로 뭐냐면 이 점이 A가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되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야? 여기는 3이 되고 요만큼은 뭐가 돼? 반지름이니까 6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이 얼마냐면 여기가 60도가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이해가 돼? 만약 그걸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줘도 돼. 얘가 중심각 세타라고 놓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호의 길이를 뭐라고 했어?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럼 6 세타가 되는 거잖아. 6 세타 이거 둘레 길이랑 서로 같잖아. 그러면 4파이랑 서로 같으니까 세타는 뭐라고 쓰면 돼? 3분의 2파이가 되고 이것은 3분의 2 곱하기 18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120도가 된다고 나와도 상관없어. 그런데 중학교 때 1학년 때 애들한테 많이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놈이야. 라지 R분의 스몰 R 곱하기 360을 해주면 중심각이 나온다. 라는 거 사람 알아두는 것도 괜찮아.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요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뭘 이용을 해주면 돼? 여기가 있으니까 자, 세변의 길이와 하나의 각이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x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 즉 60도가 되겠지? 그럼 9 플러스 36에다가 자 코사인 60도는 얼마야? 2분의 1 옆에 내가서 6, 3 얼마가 돼? 18 빠지면 되겠지? 그럼 27이 되겠네? 그래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3 루트 3이 돼야 된다. 자, 요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이게 2번이었나? 요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자, 원의 성질에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원에 내접하는 자 A,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해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의 합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얼마가 된다고 했어? 180도가 된다라고 했었지. 대각. 마주보는 대각 크기의 합이.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사각형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일단 대충 사각형이 나오면 두 대각선의 길이를 통해서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얘를 구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주려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 합이 뭐가 되는 거야? 길이가 전부 다 나와 있는 길이 들어보면 전부 다 나와 있는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18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야. 자, AC를 이용할까? BD를 이용할까? BD. 각의 BD를 이용하면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놓게 된다면 여기는 뭐라 되는 거야? 18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놓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자 이건 몇 3분의 각이야? 80. 2, 3분의 각이지? 음. 그래서 2, 3분의 사인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사인 세타 플러스 6 사인 세타가 돼서 얼마가 되냐면 7 사인 세타가 바로 뭐가 된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세타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뭐 구하네 그지? 그럴 수 없지? 찍어야지 뭐 그지? 응? 어제 틀려?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자, AC, 자, 봤더니 AC라는 것을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이 두 개가 서로 공통으로 갖고 있어. 그러면 AC를 여기를 삼각형 중에서 AC의 값 구할 수 있냐, 없니? 있어. 뭘로 통해서? 사인. 변의 길이가 3개 있고 하나의 각이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이면서 구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이 변도 뭐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 코사인. 그렇지. 그래서 AC의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보면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2의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을 놔서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돼? 자, 근데 얘는 뭐가 돼? 2, 3면에서 코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야? 플러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2, 3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럼 1사분면이 플러스. 응. 2사분면이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4, 3면이 플러스. 올사탄코. 플러스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는 1, 3 빼고 전부 다 하나씩만 존재하지. 응. 올사탄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는 25,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2, 3은 6, 4, 24, 24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그래서 28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4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5하고 7이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치? 그럼 넓이가 마이너스가 되나? 아니지. 코사인이 마이너스지. 얘는 지금 사인이잖아. 그렇다니 코사인이 마이너스라는 건 세타는 무슨 각이다? 예각이, 아니 둔각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놓게 된다면 자, 여기는 얼마가 되고? 7,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되고 세타가 된다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7, 7에 49에서 25를 빼준 것에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24? 그러면 4를 60되니까 2루트 6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7 곱하기 자 사인 세타는 7분의 2루트 6이 되겠지. 그래서 7분의 2루트 6이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2루트 6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뭔가 다 들어본 말이긴 해요. 뭔가. 뭐가? 다 들어본 말이긴 하지. 자, 예전 교육과정에서 수2에 있었는데 네가 예전에 선행을 빨리 했다고 한다면 수2는 맨 끝에 나오기 때문에 아니다 지수로고 전에 나오는 거라. 그래서 어느 정도 배울 수도 있어. 한 2학기, 1학년 2학기 중간과정쯤 나왔으니까. 그래서 배울 수 있는데 그럼 일단 먼저 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자, 수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를 나열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니까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수열을 나열하게 되면 그것은 나열하는 어떤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거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첫 번째 생각을 해줘요. 규칙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규칙성이 있는 것을 통해서 규칙성을 알아보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수를 나열한다 했을 때 규칙성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 규칙성을 가지고 수를 나열해주게 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되는 것이 자, 규칙성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 자, 이건 어떤 규칙을 갖고 있어? 20 늘어나.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일단 홀수를 쭉 나열해 준 것이 바로 첫 번째 규칙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수를 처음 나열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수를 나열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첫 번째라는 게 존재하게 될 거야. 수를 하나씩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첫째 항이라고 여기 얘기를 해주게 돼. 첫째 항.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를 둘째 항. 얘를 셋째 항, 넷째 항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주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첫 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했냐면 첫 장이라고 첫 번째 있기 때문에 제1항이라고도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죠? 제2항 이렇게 되고 얘는 제3항 얘를 제4항 이렇게 나타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 항과 제1항, 제2항을 써서 이런 식으로 이 몇 번째가 존재한다, 몇 번째 수가 어떻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 수열을 전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이 있으면 좋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수를 나열했더니 어떤 수들의 모임이잖아. 수들의 모임이 대표적인 게 뭐 있어? 대학당 중에. 뭐 어떤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집합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집합처럼 얘도 어떤 이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은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그 이름을 집어넣게 돼. 중괄호. 응. 그래서 얘를 이름을 어떻게 붙여줄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제2항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뭐냐면 A의 원이라고 줬잖아. A는 그냥 임의대로 적은 거야. A, B, C, D 차례대로 하기 위해서. 알겠지? 그러면 두 번째 항을 뭐라고 쓸 수 있겠어? A2 이렇게 놓을 수 있지. 그럼 세 번째 항은 A3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그런데 이렇게 쭉 지나하다 보면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A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A n번째 항이 존재하게 될 거야. 그렇지? A n번째 항. 그러니까 n은 얼마인지 몰라. 일반 자연수야. 근데 A n번째 항이고 이것의 이름 뭐냐면 제 n항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n째 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거야 아마. 그렇지? 자, 그럼 첫 번째 수는 1이야. 두 번째 수는 3이야. 세 번째 수는 5가 되고 네 번째는 7이 돼. 그러면 n번째 있는 수는 얼마가 될 것 같아? 예측을 한다면? 이게 그럼 보면 응. 1에서 계속 더하는 거니까 응. 1을 전제로 두고 홀수잖아. 홀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얘 홀수잖아. 홀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을 홀수로 얘기하잖아. 그렇게 하면 그치? 그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은 2n 플러스 1로 표현하거나 또는 2n 마이너스 1로 표현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해 주게 되겠지. 마이너스를 그렇지.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요 2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도록 하려면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되구나. 그러면 n번째는 얼마가 되냐면 그러면 2n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n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n이라는 것은 모든 수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n에다가 내가 아무 수나 집어넣으면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A1의 제2항의 첫째 항이고 1이 되고 2를 집어넣으면 A2의 제2항이고 둘째 항이고 3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즉 내가 여기 n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모든 항에 대해서 값이 무엇인가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게 돼. 그래서 이 AN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 항이다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돼?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을 A로 표현했으니까 이 함수의 이름은 A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AN이라는 일반항을 중괄호 안에다 써서 얘는 수열 AN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만약에 BN이면 BN이라고 놓을 수 있고 CN이면 CN이라고 놓을 수 있고 여러 개 놓을 수 있겠지. 그런데 수열은 일반적으로 이름을 A, B, C, D로 붙이기 때문에
AN이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열이 어떤 수가 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수가 나야 됐으면 그 수의 규칙성을 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찾아서? 일반항을 찾아서 알겠지? 그럼 몇 번째에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일반항을 찾는 것이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썼더니 뭔가 좀 수열이 있어 보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별거 아니야. 자, 수열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놓을 수 있어. 뭐로 놓을 수 있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놓을 수가 있어. 무조건 자연수예요? 그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n이 나올 수 없어요. 안 돼. 그럼 항상 규칙성이 이거는 수열이라는 것은 몇 번째 수라고 했어. 수가 쭉 나열됐을 때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정확하게 자연수만 존재를 해줘야 돼. 마이너스면 이렇게 계속 바뀌게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세 번째는 뭐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번째는 어떻게 구할래? 뭐 방법이 없잖아. 얘는 순서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렇게 나타내줘서 반드시 얘는 뭐가 되냐면 자연수가 되는 거야. 즉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어떤 하나의 함수가 있어. 어떤 함수가 있냐면 fx는 뭐냐면 2x-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x는 자연수는 뭐가 되는 거야? x봐. x는 자연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함수와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근데 수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를 쫙 나열을 해줬지만 함수는 우리는 수를 나열하지 않는 것 뿐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일반의 AN을 구해서 일반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 여기서 일반은 이거야 바로. 그래서 여기로 머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게 되겠지. A1은 얼마가 된다? 1이다. 그 다음에 A2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A3는 얼마가 3이 되고 A3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AN은 뭐가 된다? 2n-1이 된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함수에서는 우리가 x라는 변수를 이용하는데 이 x라는 변수 대신에 수열에서는 n이라는 값을 이용을 해주게 되고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fx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지금부터는 함수와 같은 것을 우리는 an이라고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니까 함수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함수식이라고 이름 붙여주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여준다? 일반항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걸 왜 설명을 해주냐면 우리가 수열에서도 문제를 수열에 풀이하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어. 수열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풀어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수열은 방금 얘기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수열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도 많이 나와. 그러니까 꼭 수열의 범위이기 때문에 수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는 것이 아니야. 여기 있는 것처럼 함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함수는 뭐 여러 가지 나오긴 하겠지만 함수는 뭐 어떤 식으로 나왔다 뭐 규칙이다 대칭이다 뭐다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런데 그런 게 주어져 있어 우리가 함수식을 구했지만 지금부터는 이렇게 수가 쫙 내는데 수가 쫙 나열되고 자 이거 일반항 구해 함수식 구해 그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함수식 즉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여기서 첫 번째 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합니까? 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냥 내가 보고 맞춰야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수의 움직이는 규칙성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일단 여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수열은 반드시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규칙대로 움직인다고 했었지. 그래서 규칙성을 찾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2,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그 다음에 3 곱하기 4, 그 다음에 4 곱하기 5 이렇게 쭉 나가게 된 거지. 자 그러면 AN을 구해야 되는데 AN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 내가. 그런데 여기는 첫 번째 1 곱하기 2, 두 번째는 2 곱하기 3, 세 번째는 3 곱하기 4, 네 번째는 4 곱하기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곱하기 얼마의 형태의 꼴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수를 봤더니 앞에 있는 수는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 네 번째 4. 그럼 n번째는 얼마가 되겠어? N. 그렇지, n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3, 세 번째는 4, 네 번째는 5. 그러면 n번째는? N. 그렇지, n 플러스 1이 될 거란 말이야. 아, 그래서 an은 n의 n 플러스 1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냥 안 풀고 써줘요. 이렇게 쓰면 돼. 어차피 규칙대로 보이는 대로 적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3, 그 다음에 5분의 4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얘네들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AN을 봤더니 분모와 분자의 형태꼴로 이루어져 있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분모가 존재할 거고 분자가 존재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분자를 먼저 봤더니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네 번째는 4. 그러면 n번째는? N. 그렇지, n이 된다라고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모를 봤더니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3, 세 번째는 4, 네 번째는 5. 그렇다는 얘기는 n번째는? N 플러스. 그렇지, n 플러스 1이 되겠구나 라고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어떤 수가 규칙성이 나왔다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도 있게 되지만 계산해보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식으로 규칙성을 쉽게 찾아줄 수 있는 형태의 꼴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요놈의 문제가 되네. 자, 첫 번째 9, 9, 9, 9, 9, 9, 9, 9, 9, 9. 자, 첫 번째는 9가 하나야. 두 번째는 9가 두 개야. 세 번째는 9가 세 개. 네 번째는 9가 네 개. 그러면 n번째는 9가 몇 개일 것 같아? 당연히 n번째 9가 n개겠지. 그렇지? 그러면 AN은 뭐가 되는 거냐면 9, 9, 땡땡땡땡땡 9 해놓고 이렇게 n개 적으면 딱 좋겠는데 그잖아. 첫 번째 9가 하나, 두 번째는 9가 둘, 세 번째는 9가 셋, 네 번째는 9가 넷, n번째는 9가 몇 개? n개. 이렇게 적으면 딱 좋겠는데 이거는 식이 아니잖아. 끼워 맞출 수 있는데 뭔가 응. 10에서 응. 1을 지금 그건 n을 뺀 거 10 빼기 n에 10 빼기 n에 곱하기 n 아닌가? 생각해낸 거야? 아니네. 생각해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머리를 생각한 거야? 뭔가 뭐지?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오, 뭔가 맞아. 오, 은근 천재인데 이걸 알아보면 처음에 알아보기 힘든 애들이 많아. 근데 맞아. 얘를 9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0에서 2를 빼준 걸로 쓸 수 있고 99를 10의 제곱에서 2를 빼준 걸로 쓸 수 있고 얘를 10의 3승에서 2를 빼준 걸로 넣을 수 있고 얘를 10의 4승에서 2를 빼준 걸로 쓸 수가 있어. 아, 그래서 n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10의 n승에서 2를 빼준 값이다 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오, 발성이 좋았어.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이걸 말한 건 아니에요. 이런 느낌. 아니 근데 잘했어. 10에서 2를 빼준다는 것 자체가 발성이 좋은 거야. 어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얘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AA, 세 번째는 AAA, 네 번째는 AAAA 이렇게 쭉 나갔어. 근데 여기는 A는 1부터 9까지 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 예를 들어서 뭐 1, 11, 111, 1111 아니면 또 3, 33, 333, 3333 이렇게 돼 있다고 있을 때. 10 빼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기준으로 잡으시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 여기다 3, 33, 333, 3333이면 1에다가 3을 곱해준 거고 11에다 3을 곱해준 거고 111에다 3을 곱해준 거고 1111에다 3을 곱해준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AN을 이걸 어떻게 주느냐면 여기에 10의 n승 마이너스 2를
9로 나눠버리자고. 원래 9, 99, 999, 9599잖아. 그 다음에 이게- 3. 그렇지. 9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자, 전부 다 1, 1, 1, 1,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거기다가 뭘 곱해버리면? A를 곱해버리면 요렇게 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9가 전부 다 같은 수가 나열된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이해가 됩니까? 괜히 수원에 있는 게 아니었어.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다른 수열은 어떤 거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P라고 얘기를 해. 왜 AP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뭐 거의 영어생한테 물어봐. 알겠지? 그냥 등비 수열은 GP라고 얘기를 해. 어? 아, GP는 알아. 지오메트리 프로그레시브인가 그럴 거야. 근데 이게 아유 몰라. 지오메트리가 무슨 고고학인가 그 기하적인 거지. 기하적인 거지. 자, 그런데 아무튼 뭐 영어는 뭐 나한테 물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왜 얘기해 주냐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쓰는 것보다 AP, GP를 쓰는 게 편하거든. 영어 쌤은 등차 수열은 알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학적 용어? 응. 근데 그거 잘 모를 수도 있고. 근데 갖다 수능 지문에 가끔 나오긴 해 보면 나오긴 하는데 밑에다가 너도 수능 고등학교 수능 지문 보면 알겠지 밑에서 이렇게 별표 쳐놓고 어려운 단어는 나오잖아 뜻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간단한 단어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이 등차라고 나타내는 이 말하고 수열하고 나타내는 이 단어들을 하나는 알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수학적 용어로 등차 수열하는 걸 모를 수도 있어. 이게 좀 간단한 단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아무튼 AP라고 쓴다. 라는 것을 알아주는데 자 그러면 아까 1, 3, 5 치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한번 1, 3, 5, 7, 9 아까 홀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 이걸 계산할 때 n번째는 2n-1이 됐다 이렇게 나타내 준 거거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수들을 한번 봤더니 이게 수가 쭉 나열된 거잖아. 근데 이 수가 쭉 나열된 걸 봤더니 여기에 봤더니 얼마가 더해졌어?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도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2 여기도 플러스 2가 돼서 일정한 2라는 수가 더해서 수가 증가돼서 수가 나열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일정한 수가 더해서 나열되는 수열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준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때 일정하게 더해진 요 수들 있지. 그래서 요 수들을 보고 뭐라냐 우리는 공차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자,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등차 수열이 이렇게 놓고 공차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여기 쭉 나가다 보면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여기 A n번째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A에 n 플러스 1번째가 있고 쭉 진행을 할 거란 말이지. 얘가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얘가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더해진 것이 얼마가 더해서 다음 수가 나오게 된 거야? 플러스 2가 더해서 다음 수가 나오게 된 거지. 계속 2를 더해서 다음 수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A의 n 플러스 1은 AN에서 1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즉 앞에 있는 수에다 2를 더했더니 그 다음 수가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얘기해주면 뭐라고 쓰냐면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바로 2라는 값이 만들어졌다. 자, 얘를 보고 공차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즉, 뒤에 있는 수에서 앞에 있는 수를 뺐더니 2라는 공차의 값이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해 주게 돼.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보고 점화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자,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AN은 뭐가 된다? 2n-1이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n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된다라고 해서
AN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준 것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수열의 방법이 하나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열은 뭐냐면 규칙성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규칙성을 표현해주는 방법을 보고 나타내주는 방법이 있어. 즉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와의 관계를 나타내주게 되는 거지.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의 관계를 나타냈더니 앞에 있는 수에다 2라는 일정 값을 구해서 더했더니 다음 수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이걸 보고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수열을 표현해 줄 수도 있어. 점화식은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의 관계를 알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번째 10항이 얼마인지 구하고 싶으면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 n 대신 얼마 집어넣으면 돼? 10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렇지? 하지만은 얘를 10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어서 두 번째 항 구하고 2 집어넣어서 세 번째 구하고 3 집어넣어서 네 번째 구하고 해서 차례대로 다 구해야 되는 거야. 그게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진 거지. 하지만 점화식을 통해서는 이 수열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값이기도 해.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나타내주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등차 수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이 일정한 수가 더해진 것을 공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얘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보자. 자, 첫째 항을 A1은 A라고 나오자. 첫째 항은 A1, A. 근데 공차가 D야. 일단 공차를 봤을 때 공차를 얼마로 넣냐면 공차를 D라고 넣는다면 첫째 항이 A면 두 번째 항은 얼마라고 쓸 수 있어? 공차가 더해져서 일정한 수가 더해서 다음 수가 진행이 된다고 했었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공차가 D인 자,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가 A면 두 번째는 A 플러스 D야. 세 번째는 여기다 또 D를 넣으면 되겠지. 네 번째는 A 플러스 3D. 다섯 번째는 A 플러스 4D.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첫 번째 항이 A1이 A, 그 다음에 A2가 요놈, A3가 요놈, 그 다음에 A4가 요놈, 그 다음에 A5가 요놈.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아, 그렇다는 얘기는 AN을 봤더니 AN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A가 하나가 들어있네. A가 들어있네. 그런데 첫 번째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D의 개수가 1, 세 번째는 D의 개수가 2, 네 번째는 D의 개수가 3, 다섯 번째는 D의 개수가 4. 봤더니 D의 개수가 1씩 적다. M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자, 이해가 돼?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냐면 등차 수열에 뭐라고 해준다? 일반항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두 가지요. 무엇과 무엇을 알아야 된다? 첫째 항과 무엇을 알면? 공차를 알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뭐 이것을 다음은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것이 나왔잖아.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면 이것은 뭐 일단 뭐 일정한 수가 증가했다 그런 값도 나오게 되겠지만은 항상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 많이 나오면 항상 그거를 통해서 주어진 값을 통해서 뭘 먼저 구해준다? 첫째 항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가 되는지 일단 구해놓고 우리가 함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뭐가 되는 거야? 함수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구해놓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잖아. 마찬가지로 일반항을 정확하게 구해놓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넣을 수가 있냐면 자 점화식으로 표현해주면 A의 n 플러스 1은 자 AN에서 D라는 일정한 값을 더해줬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준 것에 D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일정한 값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반드시 외워둘 수 있도록 해줘야 돼.